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코아빠 아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비수인 김민재 선수가 유럽 최고 명문 구단 중 하나인 바이언 뮌헨으로 입단했다는 것이 오피셜 발표되었습니다. 바이언 뮌헨, 이게 어떤 클럽입니까? 분데스리가 32회 우승으로 최다 우승, 독일 챔피언십까지 합치면 33회 우승, 포칼 20회 우승으로 최다 우승, 슈퍼컵 10회 우승으로 최다 우승, 트래블 2회, 이처럼 정말 근본 명문 구단입니다. 또한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 무려 6번이나 빅이어를 들어올리며 역대 우승 횟수에서 레알 마드리드, AC 밀란의 뒤를 이어 당당히 3위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구단입니다. 그렇게 뮌헨을 포함해 축구팬들 사이에서는 레바민이라는 말도 있는 것이겠죠. 그런 엄청난 명문 구단인 바이언 뮌헨에 김민재 선수가 이적을 하는 엄청난 일이 공식 발표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 이적이 단순하게 명문 클럽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뮌헨이 지불한 김민재의 바이아웃은 알려진 바에 의하면 5천만 유로, 한화로 약 715억에 달합니다. 이것은 뮌헨으로서는 실로 엄청난 지출입니다. 물론 김민재 선수의 실제 시장 가치는 그 이상으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트랜스퍼 마케트에서는 현재 김민재 선수의 시장 가치를 6천만 유로, 한화로 약 857억 원으로 책정했으니까요. 거기에 더해 데 라우렌티스 나폴레 회장의 성향을 감안하면 김민재 선수가 바이아웃이 없었다면 이 가격으로 나오기란 결코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김민재 선수의 이적료인 5천만 유로를 지출하는 것은 경쟁 구도였던 맨유에게는 자주 있는 일입니다. 근 5년간의 거액 이적료 지출 현황을 보자면 19-20 시즌에는 아론 완비사카를 5,500만 유로를 주고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7,500만 유로를 주고 스포르팅에서, 해리 맥과이어를 8,700만 유로를 쓰며 레스터에서 데려왔습니다. 21-22 시즌에는 도르트문트로부터 제이든 산초를 8,500만 유로를 주고 데려왔고, 22-23 시즌에는 앙토니를 무려 9,500만 유로를 주고 아약스에서, 카세미르를 7,065만 유로를 주고 레알에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를 5,737만 유로를 주고 아약스에서 데려왔고, 다가오는 시즌인 23-24 시즌을 위해 현재 6,420만 유로를 주며 첼시로부터 메이슨 마운트를 데려온 상태입니다. 근 5시즌 동안 5천만 유로 이상의 지출을 하고 데려온 선수가 무려 8명이나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프리미어리그보다 전체적인 시장 규모가 작은 분데스리가에서 이 정도 이적료를 지불했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금액이 아닙니다. 최근 5년간에 바이언 뮌헨이 지출한 고액 이적료들을 조사해봤습니다. 5천만 유로의 이적료를 넘긴 선수는 22-23 시즌 영입한 6,700만 유로의 마티스 더리우트, 19-20 시즌 영입한 8천만 유로의 루카 에르난데스, 이렇게 단 2명이 전부입니다. 루카 에르난데스는 클럽 역대 최고 이적료 영입이니 아주 보기 드문 케이스죠. 이처럼 5천만 유로 이상의 지출을 한다는 건 뮌헨으로서 결코 흔한 일이 아닙니다. 리버풀에서 영입한 사디오 마네의 이적료도 3,500만 유로, 라이프치히에서 영입한 다요 우파메카노의 이적료도 4,250만 유로, 맨시티에서 데려온 르로이 자네의 이적료도 4,900만 유로, 슈투트가르트에서 영입한 벤자민 파바르도 3,500만 유로, 바이언 뮌헨이 가장 비싼 금액을 받고 이적을 시켰던 선수가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입니다. 뮌헨은 그를 바르셀로나로 보내면서 클럽 레코드로 5천만 유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루카 에르난데스를 파리 생제르맹으로 보내면서도 5천만 유로를 받긴 했죠. 아무튼 김민재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서 클럽 최고 이적료 수익 금액을 지출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바이언 뮌헨이 말이죠. 제가 최근 5년을 넘어 일일이 지난 10년간 바이언 뮌헨의 이적 지출액을 다 살펴봤는데 이 금액을 넘은 경우는 앞서 세 선수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과거 시즌으로 올라갈수록 화폐 가치와 시장 규모의 변화로 인해 이적 금액이 점차 더 적어지면 적어졌지 커지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 김민재의 이적 금액은 X로만 치면 역대 3위의 이적 지출 금액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것이 바이언이 그냥 김민재를 데려온 게 아니라 그 가치를 크게 인정하며 데려갔다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객관적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적료 말고 김민재 선수가 받게 되는 연봉은 얼마일까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세전 1,800만 유로, 45%의 세금을 제외하고 난 세후 연봉은 1,000만 유로, 한화로 약 14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주급으로 환산하면 일주일의 실수령액 약 2억 7천만 원이 되겠군요. 계약 기간이 5년이니까 만약 중도에 이적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이적료인 5천만 유로에 가까운 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바이언은 1,500만 유로나 되는 에이전트 수수료도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면서 쏟아붓는 금액이 최소 1억 4,700만 유로, 약 2,06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바이언 뮌헨의 배려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3주간의 군사훈련을 마친 김민재를 위해 매우 이례적으로 메디컬 팀을 한국으로 파견해 테스트를 진행할 정도로 세심한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김민재, 역시 대단하십니다. 바이언 같은 명문 구단이 이렇게 기록적인 금액을 쓰는 등의 정성을 보이는 것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김민재의 빠른 스피드, 강력한 피지컬, 공중볼 경합 능력 등 그의 압도적인 수비 능력은 당연히 기본일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수비 능력 외에 뮌헨이 김민재를 선택하게 만든 다른 요소가 있겠죠. 그중 하나는 내구성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 같이 바이언의 클럽 레코드 이적 영입은 수비수였던 리카 에르난데스였습니다. 그는 지난 시즌 리그와 챔스 그리고 컵 대회 등 모든 경기 총 출장 시간이 고작 832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부상으로 뛰지 못한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 전 시즌인 21-22 시즌에도 2701분밖에 뛰지 못했습니다. 그럼 두 시즌을 소화한 시간을 다 합쳐도 3533분입니다. 그런데 김민재 선수가 지난 시즌 모든 대회를 소화한 총 시간이 3878분으로 오히려 더 많습니다. 리카 에르난데스의 두 시즌 합산보다 김민재의 한 시즌이 오히려 더 많이 뛴 것이죠. 아마 클럽 최고 이적료 지출을 했던 바이언 구단과 팬들에게 리카 에르난데스는 결국 쓸 수 없는 선수라는 큰 실망감을 주었기 때문에 김민재의 압도적인 수비력 외에 이 엄청난 내구성은 당연히 매력적인 요소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뮌헨의 센터백인 더리우트의 총 플레이 타임도 3390분으로 김민재보다 적습니다. 더리우트의 총 경기수가 43경기고 김민재가 45경기니까 더리우트의 부족한 2경기에서 90분 풀타임을 했다고 가정해서 180분을 더해도 3570분으로 김민재 선수가 약 3경기 이상 더 소화해준 셈이죠. 각 리그 우승팀들의 메인 센터백들 시간도 함께 살펴보자면 맨시티의 센터백 후벤 디아스도 3466분으로 김민재보다 더 적게 뛰었고 파리 생제르맹의 마르퀴뉴스도 3644분으로 김민재보다 더 적게 뛰었으며 바르셀로나의 센터백을 돌아가면서 보는 쥐스 쿤데 2428분, 로날드 아라우오 1804분, 안드레아스 크리스텐센 1764분, 참고로 레알 마드리드의 안토니오 루디거도 3844분으로 김민재가 소화한 3878분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뛴 것입니다. 이 정도 경기 소화 능력은 분명 뮌헨에게 큰 힘이 될 것이기에 이처럼 큰 금액을 주고 배려까지 하며 김민재를 데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김민재 선수 이적으로 만약 투엘 감독이 3백을 세우게 된다면 김민재, 더리우트, 우파메카노라는 정말 유럽 최강 3백 라인이 구축되는 것이고 축구에서 수비를 보는 것이 이렇게 재밌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벌써부터 설레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챔피언스 리그에서 늘 우승 후보로 나서는 뮌헨이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빅 이어를 들어올릴 가능성 역시 높은지라 더욱 설레이게 되네요. 이제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분데스리가 더욱 열심히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역시 I guess.